원추리의 매미. 원추리의 매미가 안 나요? 우리 집에도 원추리가 있고 주변에 뭐 원추리 많이 크는데 원추리 꽃대에 매미가 앉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왜 매미는 원추리에 앉아 있을까? 이제 그림 속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제 들어있는데 이게 대부분 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고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자, 원추리가 꽃이 피기 전에 모양이 얘가 이제 그 남성의 성기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아들을 뜻하는 거겠죠. 아들을 낳아야 되고 매미는 그 우리 관복 전시대 관복을 입으면은 뭐 요렇게 매는 그 뭐랄까 익성관이라 합니까? 이렇게 익성관. 익성관이라고 하죠. 동글하게 있는 거. 토끼 예. 귀 같은 거. 예, 요게 매미를 이제 매미랑 닮았는 거죠. 그래서 매미를 그리는 것은 익성관을 선 사람이 되게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희망을 내포하고 있는 그림인 거죠. 그래서 우리 산수화를 하거나 인물화 속에서는 이런 이야기는 없죠. 근데 대부분 이제 화조나 이런 이제 곤충 요런 것들에는 십장생인데 이런 데는 대부분 의미를 다 담고 있어서 그 의미만큼 세상이 좋아지기를 바라기도 하고 내가 좋아지기를 가정이 좋아지기를 집안이 좋아지기를 그런 바람을 가진 그림을 그렸다. 이걸 이제 때에 따라서 뭐 아이가 태어나면은 선물하기도 하고 결혼하면은 선물하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뭐 회갑을 맞으면은 거기에 맞춰 선물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전신사임당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실제로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거도 전신사임당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임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뭐 봉서다 이건 앞에 없었고 거의 같은 그림들을 서로 다른 필체로 뭐 완전 다르죠. 아까 그 가지와 이 가지 수박도 좀 다르고 오이도 조금 다르고 원추리도 다르고 하여튼 많이 다릅니다. 다른 그림들을 그려놨는데 이거는 이제 강릉 오죽헌에 소장하고 있는 거라서 훨씬 더 직접적으로 이게 신사임당의 거라는 기록에 가까운 기록이 있겠죠. 자기들이 가지고 집안에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자, 여기 보면은 앞에 그림은 굉장히 좀 부드러웠죠. 그 형태도 외곽 형태도 부드럽고 조금 색채도 부드럽고 근데 반면에 굉장히 메마른 느낌이죠. 아주 이런 형태도 날카롭고 필체도 그러니까 앞에 봤던 그림은 그냥 선이 시원하게 그냥 쭉쭉 이렇게 나갔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냥 안 나갔어. 붓이 난처 그리듯이 꺾였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예를 들어 근데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난처 공부를 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난초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그려졌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난초 그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18세기 이전에 난초 그린 사람들은 거의 없어. 18세기에 강세왕이 그린 난초가 몇 개가 있고요. 그리고 난초는 그 후대에 와서 추사 이후에 많이 그려지는데
왜 안 그렸을까? 실제로 한양에서 난을 키우기가 정말 어려웠대요. 난을 키우기가 어려워서 난을 키우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난초가 그렇게 중요하게 대두 되어야 될 만한 그런 어 그림의 종목이 아니어서 별로 그리지 않았었는데, 근데 이제 요런 꺾임의 난초는 사실은 18세기, 19세기 되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저게. 그전에는 저렇게 그리지도 않았고 그냥 아주 앞에 그림처럼 부드럽게 그려졌으니까, 그럼 이 그림은 굉장히 뒤에 그려졌을 가능성도 있겠다 싶은 거죠. 자, 여기도 보면은 다 이렇게 접혀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표현을 잘 해놨죠. 그런데 수박 모양은 완전히 다르죠. 아까는 뭐 꼬불꼬불한 문양 표시까지 그려놨었는데, 여기는 그냥 우리가 요즘 수박 아니죠, 참외의 무늬 같은 뭐 그런 이제 문양으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하여튼 어 날카롭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것은 부드럽고 사실은 비교적 정적으로 보였고, 식물이 정적으로 보였는 반면에 이 그림은 막 그 자체로 움직이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 흔들리는 느낌, 바람에 뭐 영향을 받은 듯한 느낌, 뭐 이런 것들. 보통 우리가 대나무를 치거나 할 때 나타나는 풍죽, 풍죽의 느낌, 그런 느낌이 이 그림 속에는 보이죠. 요 가지는 또 달라요, 그죠? 이 그림은 다른 사람 그림인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이제 요 바탕이 이게 달라서 이미지는 다른데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실제로 같은 그림이에요. 같은 바탕인데 화면상, 사진상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꽃잎이나 잎이 나뭇잎을 그린 모양들로 보면은 앞에 다른 것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 그림은 이건 또 간송미술관본입니다. 이거는 이제 팔면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책처럼 화첩으로 되어 있는 거겠죠. 앞에 두 그림하고 비교하면은 실제로 이거는 훨씬 더 수준이 좀 더 낮죠. 그러니까 약간 좀 기운도 없어 보이고 좀 조잡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 이거는 여러 예를 들면은 잘 그린 그림을 이제 우리가 이제 민화는 나중에 따로 우리 이번 강의에는 제가 민화를 넣지 않아서 중간중간에 이야기할 텐데, 그래서 민화가 양식화돼서 나타나는 과정,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 미술사에 보면은 이렇게 딱 정의를 하는 걸 좋아하지, 그게 왜 그렇게 왔을까에 대한 고민과 고찰은 별로 안 해요. 근데 민화는 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민화라는 그런 양식과 그런 디자인 형태로 발전했을까? 이 고민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민화의 표본이 되는 그림은 다 공중에 있습니다. 공중에 공중의 장식용 그림으로 어, 벽사의 의미로 궁중 안에서 왕족들의 삶 속에 필요한 디자인으로 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왕족들만 쓰는 게 아니고 양반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왕족들이 쓰는 거는 다 도화서 화원들이 그린단 말이야. 임금 왜 근정전 뒤에 있는 뭐 일월오봉도 같은 거 이런 거 다 이제 도화서 화원들이 그려서 다 이제 나눠주고 장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판서 정성 판서 되는 사람은 밖에 나와서도 화원들한테 나도 이거 그려둬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그 그림들이 대부분 이제 부녀자의 방에 걸려지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화원들에 의해서 그려졌고 어느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방에 놓여져 있어. 근데 그 지위에 유사한 사람들 중에서 그 집에 와서 그 그림 구경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분명히. 나도 저기 갖고 싶어. 근데 나는 도화서 화원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화서 화원에게 부탁을 못 하니까 그보다 아래 급수의 화원에게 부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작거리 화가들에게 가서 나 이거 그려줘라고 이야기를 할 테고, 그러면은 그 화공은 그 그림을 보러 갈 거잖아요. 그 집에 가서 보든지 아니면 본이 있으니까 본을 보고 그리든지. 그리는데 문제는 실력이 차이가 있잖아. 화원의 실력과 화원이 되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실력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그 그려진 집 안에 또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한 5번 정도 내려가면은 그냥 동네에서 그림 잘 그린 사람이 그려야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지. 자, 그렇게까지 내려가면은 김홍도가 그렸던 털 하나하나의 호랑이가 시간이 내려가다 보면은 털 하나하나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뭉뚱그려 그리다가 털 있는 것처럼 그리는 것도 안 되니까 그냥 디자인 양식처럼 선 모양 해서 그냥 민칠하는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보는 민화에 나오는 까치호랑이, 88 올림픽 호돌이 같은 호랑이가 그런 형식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갔잖아요. 이게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를 내려가게 되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아. 양형식이 더 이상 더 나빠질 형식은 없어요. 그것까지 내려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쩌냐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민간에 있는 우리가 이제 급수를 매겨서 한 5급이라 치고 5급 화공들이 그리는데 그게 자꾸 그리니까 익숙해지는 거야. 익숙해지면은 거기서부터 점점 다듬어지는 거죠. 자, 다듬어져서 그래 누가 그려도 멋있어 보이는 괜찮게 보이는 양식이 만들어지는 그 뒤에는 그 본만 가지고 그림을 내는 걸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화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민가에서 그림을 뭐 그리고 싶어서 뭐 해가 아무나 그렸는 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게 생겨날 수 있는 근거라는 거는 사실 그런 과정을 밟지 않으면은 그 어느 날 아주 세련된 양식의 그림이 어 그렇게 수련하지 않는 화공들에 의해서 그려진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렇게 보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것도 뒤로 가면 갈수록 민화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훨씬 더 간단하고 가볍고 디자인적 요소가 강한 그림으로 변화를 한다는 거죠. 앞에 있었던 그 둘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런
요거 뭡니까? 요게 도마. 도마뱀인데, 뭐 그림 잘 안 보여서 있긴 합니다만, 도마뱀이 가지는 이 역동성을 표현한 거에 비추면은, 이것도 약간 팽팽하잖아, 느낌이. 이 위에 원추리는, 원추리 잎이 이렇지는 않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게 확실히 본을 보고 그린 게 맞기나 하구나. 근데 이 그림의 본은 앞에 봤었던 첫 번째 있었던 원추리의 본은 아니다는 거지, 이게. 그럼 이 사람은 첫 번째 있던 본을 봤으면은 그 비슷하게 그렸을 텐데, 그거는 그 본을 본 게 아니고 몇 번을 거쳐서 이런 비슷한 모양의 본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렸다고 봐야 되겠죠. 자, 5만 원짜리 포도. 자, 이 포도가 신사임당의 포도인가? 만약에 이제 포도는 율곡이 선 어머니 행장에 보면은 포도를 잘 그렸다고 엄마가 적어놨거든. 그 중에 포도를 제일 잘 그렸고, 산수는 어릴 때부터 하긴 했는데 그 이야기인 즉 되게 잘 그렸다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려서 안견인 것처럼 그렸다라는 거니까 뒤에 아주 잘 그렸다는 표현은 아닌 거고, 포도는 굉장히 잘 그렸다는 거 쓰여져 있고, 또 1화에도 신사임당의 1화에도 뭐 잔치집에 옷을 하나 빌려 입고 온 누군가가 뭐 일하다가 이게 엎질려가고 버렸는데, 그 버린 상태에 뭐 포도를 그려서 뭐 3배를 받았다나 5배를 받았다나 그걸 팔아서 옷을 뭐 이렇게 해줬다, 이런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도 따라 붙는 걸로 봐서 분명히 신사임당이 제일 잘 그린 거는 포도였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 포도가 신사임당의 그림이다라고 이야기를 딱 해놓으면은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이 포도는 정말 잘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포도 줄기에 이 선, 그러니까 이 선의 활기참, 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림 조금 그려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이런 거 이게 억수로 쉽고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게 오래 숙련되어진 필력이 아니면은 이렇게 끌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요런 붓의 용필로 보나 요 채색의 말끔함 내지는 어 잎의 담백함, 요런 것들로 봤을 때 적어도 이 그림은 당대에 그려진 아주 높은 수준의 손에 의해서 그려졌다라고, 뭐 이거 아무도 시비를 걸 수 없는 정도의 음, 멋진 포도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에는 이제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계 조기영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보고, 송시열이 또 이제 신사임당의 그림을 보고 막 적어나가는 글도 있듯이, 이제 이 그림을 하나 구하거나 화첩을 구하면은 구한 사람도 한 줄 적고 구경한 사람도 한 줄 적고, 이렇게 그 요즘으로 치면은 갤러리 가서 그림 관람하고 방명록 적는 거랑 뭐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겠죠, 이게. 찬문을 적거나 하는 거는. 이것도 이제 그 송시열의 글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율곡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계와 율곡이 나란히 유림에서 우뚝하고,
청송의 글씨와 신부인 사임당의 그림이 또 빼어나 예술로 세상에 이름났으니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 기이한 일이라는 거는 요즘의 그 기이하고는 다른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기이한 건 좀 이상하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괴상하다, 이상하다. 그런데 얘는 뭐 아주 좀 그 뭐랄까요? 그쵸. 그러니까 보통에서 볼 수 없거나 한 아주 특별한 뭔 이런 거다,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포도 그림도 마찬가지. 이 그림도 신사임당의 그림이다라고 이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이렇게 그릴 수는 없거든. 또 이렇게 그리는 사람은 이렇게 죽었다 깨어나도 못 그려요. 이게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습을 더 한다고 되거나 그냥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필선은 뭐랄까 이게 요즘 이제 그거 하죠. 필적 감정 하잖아요. 필적 감정을 하는 거는 누가 어떤 계기로 다르게 선다 하더라도 대부분 찾아내잖아요. 왜 그게 억지로 내가 다르게 쓰려고 노력하지 않은 이상은 어 웬만한 게 서서는 자기의 습관이 다 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필적을 감정을 해서 그걸 우리가 뭐 증거 내지는 동일성 이렇게 과학적으로 인정을 하는 부분이죠. 그림 그리는 필적도 사실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그리려고 마음을 먹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리지 않은 이상 습관에 의해서 저절로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완전히 다른 방식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그거는 지금 세상에나 가능한 거예요. 완전 다른 방식. 왜냐하면은 지금은 뭔가 특별한 거, 새로운 것을 자꾸 요구하는 세상이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 다른 방식. 예를 들면은 오른손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나 오늘부터 왼손으로 그릴 거야. 이러면 한 사람이 그려도 완전 다르겠죠. 왜냐하면은 오른손의 습관과 왼손의 습관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필적이 달라질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절에 신사임당이라는 사람이 오늘 포도 그릴 때는 A 필적을 하고 내일 포도 그릴 때는 B 필적을 하고 그 다음 날은 C 필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데 다른 필적으로 그려진 것들이 한 사람의 그림으로 보인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어, 그림을 도상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어, 어쨌든 이 사람 너무 위대한 사람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봅니다. 자, 이 그림은 원출입니다. 그죠? 원출이 앞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것하고 또 다르죠. 네 개의 원추리를 이제 네 개째인데 앞에 색과도 달라. 그러니까 이게 색하고도 다른데 어쨌든 이 그림을 송시열은 이렇게 찬문을 붙였습니다.